여보세요? 네네네. 예, 윤창경 대표님. 예,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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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제는 매우 바쁘셨겠습니다. 대한문 네. 국본 40차 집회에 오셔서 또 연설하시고, 그렇죠. 또 네네. 서울역에 또 애국당 집회에서 또 연설하셨던데요. 예, 예. 어제 참, 공교롭게도 그 대한문 집회가, 예, 국본이 주최한 횟수가 40차였습니다. 40차라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참, 40차례씩이나 참,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 그 태극기 집회를 이어오는 거 참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런 두 군데 자리에서. 연설 다 하시고 네. 또 오후에는 뭐 윤칼색 칼럼까지도 또 올리셨던데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대한문 그 연설을 마치고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역 앞에서 그 대한애국당이 주최하는 그 집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었냐면은, 제가 그 작년에 그 서울역에서 이제 윤창중 정치학교를 하면서, 네, 이 보수파의 대동단결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 지금 예컨대 태극 집회만 하더라도 서울 시내에서 지금 7군데가 열리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쪽 서울구치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참 처참한 얘기입니다만 그 거처하고 있는 그 서울구치소 앞에서의 또 그 집회까지 합하면은 토요일마다 8군데에서 열리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지금 서로가 이렇게 각 그 8군데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 경쟁이 좋은 측면도 있다 이거죠. 네, 예, 반드시 당합이 전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서로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분열되는 것은 곤란하다. 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고 그래서 내가 금년 새해부터는 보수파의 대동단결 운동을 내가 한번 벌여보겠다. 네, 좋으신, 네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전국을 돌면서 왜 제가 그 윤창중 정치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전국을 한 바퀴 돌았잖아요. 네. 서울에서부터 이제 제주도까지.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보수파 대동단결 운동을 벌이자. 그 대동단결 하는데 내가 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는데,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어느 한쪽에 이제 제가 이제 태극기 집회 때에 연설을 하게 되면 또 이제 다른 데서도 콜이 올 거 아닙니까? 네, 다른 데에서는 뭐 잘 부르지도 않고 또 왜 안 왔냐고 하는 분들도 있고 예, 그래요? 뭐 여러 가지 그 하여튼 그 뭐 저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 사실은 이제 제가 좀 뒤 배경 얘기를 좀 할까요? 네네. 네, 그 국본의 그 민주공 사무총장이 그러니까 1월 20일이죠. 토요일 그 태극기 집회에 좀 나와달라 이런 요청을 저한테 정식으로 했어요. 네. 그런데 저도 이제 일정이 있으니까 좀 이제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제 하던 차였는데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네, 저한테 그 서울역 태극기 집회에 좀 연설을 해달라라고 저한테 또 정식으로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조원진 대표한테 사실은 그 대한애국당에서 이런 요청이 왔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대한애국당 그렇다고 또 한 군데만 나가기도 참 어렵고, 결정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네.
근데 뭐 조원진 대표하고는 저하고 지금 한 30년 전에 만났어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조 대표가 아니 뭐 대한문에서 먼저 연설하고 그 서울역으로 오셔라. 우리는 괜찮다. 아이 그러냐? 그럼 내가 한번 좀 대한문 국본 민주홍 총장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겠다. 그래서 내가 민 총장한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민 총장도 좋다 말이지.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좋다. 그러면은 당신네들이 이제 편리한 시간이 언제냐 그랬더니 이제 대한문 국본에서는 1시 반이고 오후 1시 반이고 서울역 그 대한애국당 집회는 3시쯤 오면 좋겠다. 공교롭게도 아주 뭐 시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시 반에 그 대한문 행사에 참석을 해가지고 연설하니까 뭐 2시 좀 넘었죠. 그래서 이제 지하철 타고서 서울역에 가서 연설하게 된 거죠.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지금. 네. 네네. 그런데 뭐 그 당에 뭐 입당을 했다는 그런 그 소문이 돌아가서 어제부터 그런 얘기가 좀 댓글상에 나오고 막 그러는 것 같아서 네네. 그럴 리가 없을 텐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기를 원해서 확인 중에 있는 건데요. 그게 아마 좀 애국당 쪽에 연설을 하시는 바람에 좀 와전된 모양인가 보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 어느 정당에 이제 입당을 하려면 네. 뭐 입당 원서도 쓰고 예. 또 뭐 입당식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입당 원서를 쓴 일도 없고, 예. 그러니까 뭐 저기 우리 입당식을 대표님 같은 경우는 또 뭐 상당한 또 정치적 감각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네. 개인 정치적 소신을 따라서 예, 뭐 당 활동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분이긴 하지만은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또 아닌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이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한애국당에 가서 아마 연설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제 이제 연설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우리 황 대표 말씀대로 이제 대한문 연설하고 서울역 연설을 이제 합쳐가지고 하나 이제 TV 프로를 만들자 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 급속도로 SNS에 SNS하고 인터넷 신문에 뭐 엄청나게 퍼졌어요. 윤창중이가 대한애국당에 입당했다. 저한테는 뭐 전화 한 통화 없이 말이죠. 확인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하하, 참. 예. 그래서 내가 그리고 또 이제 또 인터넷 신문 이런 데서 또 연락이 왔고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 그 취지를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태극기 집회에 가서 연설하고 이러는 것은 어느 특정 시민 단체나 또는 특정 세력에 대한 저 개인적으로 몸을 담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참 그야말로 너무나 억울한 탄핵이고 인민 재판이고 참 저들에 의한 참 마녀 사냥이다 라는 걸 외치면서 태극기 집회의 불길을 사실상 제가 처음으로 태극기 불길을 지폈다라고 제 스스로 참 차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정당이든 시민단체든 박근혜 대통령의 참 이 억울한 이 처지 참 이걸 참 너무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참
이엄동설안에 벌써 1년 3개월 됐지 않습니까? 네. 그 1년 3개월 동안 참 아스팔트에 나와서, 이른바 아웃도어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그 애국 활동에 대해서 저는 참 너무 개인적으로는 감사드리고, 참 고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꺼이 이제 나가서 연설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랬던 거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연설을 막 해야 되는데, 연설을 하게 되면 이제, 윤창중은 우리 사람이다. 네? 네. 또는 입당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예. 제가 사실은 굉장히 조심, 하다 보니까 자주 못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금년에는 더 활발하게 제가 그러니까 이제, 대한애국당 서울역 집회에도 참석을 했고, 또 대한문에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집회에서도 저를 부른다면은, 네. 제가 위력한 힘이나 기꺼이 제가 참가해서, 우리 태극기 동지 여러분과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제 대한문에서 잠깐 뵀을 때도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은, 예. 사람은 개인 어떤 성향에 따라서 예. 또 이렇게 가까이 할 수도 있는 데가 있고 또 좀 꺼려 하는 데가 있고 이제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우리 우파를 결집시키는 데 있어서 또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가리지 마시고 이렇게 좀 다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말씀으로 사상무장을 시켜 주십사 하고 잠깐 말씀을 어제 드렸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우리가 이념적인 면에서 많이 지금 좌파 쪽에 지금 열세이기 때문에 지금 윤 대표님 같은 그런 사상무장을 시킬 수 있는 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좀 활발하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태극기 집회가 한참일 때도 제가 이제 윤창중 칼럼 세상이라는 칼럼과 방송을 통해서 과연 우리 보수우파 태극기 시민 세력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러한 이론과 논리를 제 나름대로 좀 많이 개발해서 올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저는 제 스스로가 좀 당분간 그야말로 행동하는 이론가. 네. 좋습니다. 행동하는 이론가로서 정말 큰 기여를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기대가 되고요. 두 가지만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대표님이 3개월 만에 집회 현장에 나오셨다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막상 어제 대한문하고 또 애국당에 서 보시니까 어떤 변화, 3개월 만에 어떤 느끼시는 변화가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많은 인파가 모였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소외. 그럼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3개월 만에 이제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 방한 환영 집회에 참석을 하고서 3개월 만에 연달아 섰습니다만 전혀 변함없는 열정, 변함없다기보다도 더 강해진 열정.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태극기 시민 세력이 그야말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정말 저 개인적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으셨군요. 그럼요.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게 무슨, 시간 표현으로 돈을 줘서도 이게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발적으로, 아마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이런
참 동원력, 단결력, 추진력, 애국심. 이게 대한민국 보수파 정치사에서 큰 획을 긋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기 지금 선구자 방송에서 계속 대통령과 이재용 네네. 부회장하고 손상대 사회자님한테 엽서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손상대 사회자 천안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한 100여 장의 엽서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통령님은 더 많은 엽서가 이제 갔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제 우리 그 대변인님께서도 또 엽서를 들고 포즈를 취해 주셨지만은 그렇죠. 참 대통령님 생각하면 우리 각별한 어떤 그 애틋한 마음이 계실 텐데 그럼요. 엽서 보내기가 좀 지속적으로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윤창중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입니다. 그래서 윤창중은 전 지금까지 세상이 다 바뀌어도 윤창중은 바뀌지 않는다. 윤창중은 초지일관 정치적 의리를 지킨다는 이것은 저의 참 신념이고 저의 신앙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겨울에 이 엄동설안에 참 서울구치소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죠. 그래서 참 여러분들의 많은 이 엽서를 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하고 또 우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정말 억울합니다. 참 이분 너무너무 억울한 거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이 삼성에 대한 이 정치 보복 참 생각하면 참 이가 갈리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자 우리 손상대 우리 회장 이 참 감옥 생활하고 있는 거 참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나 사필 규정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믿고서 잊지 말고서 참 우리 세 분이 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좀 견뎌내 주실 것을 기도드리고 또 우리 또 밖에 계시는 우리 태극기 우리 세력도 좀 참 어렵겠지만은 엽서 한 장이라도 보내주시는 그런 참 애국심 참 지금 그러고 계시죠.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예, 안녕히 계세요. 네네.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삼성 부회장,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 죄 없는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재용 부회장 2017년 2월 17일 구속, 손상대 사회자 2017년 5월 25일 구속. 구속된 지 짧게는 손상대 사회자가 7개월, 박근혜 대통령이 9개월, 이재용 부회장이 10개월간 수감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식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워하시는 국민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느 단체에서 하지 않았던 엽서 보내기 운동을 선구자 방송이 하고자 합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자 우리들의 영웅이신 이분들에게 365일 매일같이 엽서 보내기 운동을 통해 모든 애국 국민들의 엽서를 받아 읽으시면서 수감 생활과 재판을 받으면서 겪는 괴로움과 시름을 잊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직접 찾아가 뵙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엽서와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하시고 미주알, 고주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전하십시오. 멀지 않은 훗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엽서를 통해
크게 힘을 얻고 다시금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노라는 소회를 들을 수 있는 날에 이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엽서는 1차적으로 총 9종을 제작하여 보급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관련한 4종과 이재용 부회장 관련 1종, 손상대 사회자 관련 2종, 그리고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2종, 도합 9종이 되겠습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그리고 신년과 구정은 물론 늘 매일같이 엽서 보내기를 통해 수감 생활을 하시는 우리들의 영웅들이 외롭지 않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 총 9종으로 1만원에 보금을 하면서 우편 택배비 발송비 포함 선구자 방송 후원 기금으로 구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입 방법은 엽서 대금 입금 후 선구자 방송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고자 하시는 세트 수량을 표기해 주십시오. 확인이 되는 대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해 드린 후 엽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입금 은행 계좌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엽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엽서 후면에 받을 분의 수신자 주소와 수감자 번호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수신자 이름은 여러분들이 호칭을 자유롭게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엽서 2종은 후면에 수용자 번호가 공란으로 되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보내고자 하는 3분 중 한 분의 수용자 번호만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엽서를 이용할 시에는 수용자 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님 503, 손상대 사회자 92번으로 표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후면의 모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여 작성을 하신 후 우체국에 가셔서 우표를 붙여서 우체국에 접수하시면 여러분들의 귀한 격려의 말씀을 3분이 읽으시면서 위로와 힘을 내시게 될 것을 그려보시면서 자주 태극기 집회의 소식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태극기 집회의 감동적인 장면들을 촬영해 놓으신 사진들을 선구자 방송으로 보내주시면 선정하여 2차, 3차, 4차 계속해서 엽서를 제작하게 될 경우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내실 때는 마찬가지로 선구자 방송 전화번호
2507-4861로 문자 또는 카톡으로 또는 이메일 christift@nate.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1차 엽서에 대한 주문 신청은 2017년 12월 8일 금요일부터 시작해 주시면 발송은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o